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가짜 뉴스 때문에 하루가 아니죠. 10분 만에 주가가 출렁출렁 4%, 5%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반등 저점 거의 다 찾았을까요? 바닥을 다시 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뉴욕 증시를 좀 기술적 분석으로 개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엄청난 이틀 동안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2거래일 만에 거의 S&P 500 지수가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목금 이틀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P 500 지수가 2거래일 만에 10.3% 이상 지수가 빠졌던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몇 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 하면은 1987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블랙 먼데이 때 우리가 맨날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블랙 먼데이 그때가 1987년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그때 이틀 만에 S&P 500 지수가 10%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빠졌던 게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때 지수가 이틀 만에 S&P 500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 코로나 때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3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이만큼 빠졌던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까요? 미국 증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워낙 큰 우량주들 500개를 모아놓은 것이니까 그만큼 대형주가 많이 흔들렸고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때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처럼 지금의 시장이 엄청나게 위기 상황인가 이것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올지 이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의 회복력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미국의 증시나 경제 체력이 좋으니까요.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을 때 2000년 이후로 시기를 좀 좁혀봤을 때 미국 시장이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가 이것을 만회하는 그런 평균적인 시기가 한 18거래일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급락이 많이 나왔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 급락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또 급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걸 회복하는데 하루의 급락세를 회복하는데 한 21일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하면서 7거래일 정도 저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할지 코로나 때처럼 빠르게 반등 회복세를 보일지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는 회복세를 보일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이 수치는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왔고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트럼프 1기 때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과 싸우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노이즈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때가 2018년 3분기, 4분기 때 이때였거든요. 이때 주식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왜 그러냐?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계속 금리 인하를 해라. 그 당시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였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해라 했는데 제롬 파월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나서 어쨌든 지수도 떨어지고 너무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이제 인상 스탠스를 멈추겠다.
인하 쪽으로 가겠다라는 스탠스를 하나 보였고요.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고 또 하나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주식 사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냈습니다. 관세도 관세지만 중요한 트리거는 연준의 금리 결정,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금리 인하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시그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반등의 여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낙폭이 너무나 빠르게 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무역전쟁 때 나스닥이 24%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벌써 23%가 나스닥이 빠졌거든요. 요거를 딱 보시면 그때는 기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확 빠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낙폭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거의 저점에 근접했다라고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가짜뉴스 힌트는 트럼프에게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끝까지 지금처럼 고수할지 아니면 가짜뉴스가 뭔가 힌트인 것처럼 한 발 물러서는 아니 반발짝만 물러선 관세 정책만 이야기해도 주식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